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둔 거래일로 따지면 이제 거의 막바지 왔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추가로 매도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어쨌든 시장은 탐탁치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공매도 관련해서 부진했던 종목들이 다 영향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실질적으로 다른 재료라면 이렇게 선반영돼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선반영된다면 근데 이 수급 문제만큼은 예외입니다. 하락하면 그대로 또 수급 문제가 불거졌을 때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고 그게 실질적으로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추가 하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공매도 재개하는데 오를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선반영해서 반응이 없거나 선반영했지만 반응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니까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이틀 4일 연속 하락입니다. 이격을 줄이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중심선에서 뭐 반등 기대할 수 있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또 다릅니다. 코스피는 그 주기대로 움직이고 코스닥은 그 주기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이 코스피하고 동일하게 적용된 이 중심선이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이격을 축소했기 때문에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조금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의 하락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흐름이 나빠진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이런 종목의 영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코스닥이 좋긴 하지만 1천선을 단숨에 그러니까 한 2주 안에 내줬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요 자리가 지지선이 됩니다. 근데 지지 없이 그대로 밀렸고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조정받는 것은 인위적인 부분이 개입을 했다. 그 인위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그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수가 조정을 받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스홀딩스 그대로 갔고 이원 컴포텍은 장중에 반등을 많이 했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NHN벅스도 마찬가지로 흐름 자체로만 보면 이제 변동성 하단까지 왔으니까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역시 탐탁치 않은 흐름이고 제노레이 뭐 그대로 가는 과정 21선 다녀왔고 액트 그대로 가는 과정. 근데 액트는 모양은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볼 부분이 없고 이게 댓글 확인하고 개별 종목 볼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보는 안목이 높다. 왜냐면 중국 관련해가지고 진실이란 게 없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최대 주주거나 아니면 뭐 중국에서 매출이 일어난다. 거의 대부분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회계법인에서 중국 법인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와라. 이러면 못 갖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미투세는 어제 이런 이유로 본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이나 재무 구조가 좋든 나쁘든 중국하고 관련된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실제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주식이 마음대로 안 가면 진짜 꼴도 보기 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산. 백산. 네, 감사합니다. 알테오젠. 예, 감사합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예, 공모 청약이 굉장히 불이 붙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난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좀 SK그룹이 이 공모 관련해서 너무 좀 다 뽕을 뽑아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쟁률이 이제 288.17 대 1. 예, 그래서 이제 균등 배정을 해도 한 주를 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우리 사주 청약이 미달이 됐습니다. 자금이 이렇게 몰렸는데도 직원들이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아니다. 예, 그리고 가치 대비 주가로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니다. 이게 사실 공모가 자체도 굉장히 높은데 뭐 가치가 여기 있으면 공모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따상해서 뭐 간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주가에서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일시적으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수급의 힘입니다. 일시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뭐 나쁘긴 하지만 공모를 받는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뭐 열에 한 명밖에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네. 요 종목도 이제 제가 팔고 올라갔는데 대형주들은 그냥 인내심 바닥 나서 팔고 나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본인의 선택입니다. KMH 하이텍 이거 예전에 제가 다뤘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살펴보고 네, 감사합니다. LS 전선 아시아 이것도 이따 살펴보고 8달 보유. 네. 네, 맞습니다. 아는 종목은 좋은 종목일 수 있지만 대박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로스엘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거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다뤘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살피기에 앞서서 현대 BNG 스틸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요게 이제 흔히 나오는 1차 상승에 따른 뭐 2차 상승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1차 상승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 2차 상승이 여기서 나오고 그러면 이건 뭐냐 고점을 거의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평가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볼 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틀 동안 대규모로 담았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3%를 담아갔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3%를 담아간 것은 뭐 아직도 이 종목이 저평가 상태다. 그리고 그 원자재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투자해도 부담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트로조 추세에 따라서 잘 만들어 가고 있고 중심선 닿지도 않고 올라갔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 지지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지선이 있다. 여기 닿고 올라가면 평범하다. 닿지 않고 올라간다. 강하다. 깨고 올라간다.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 기준으로 닿지 않고 올라갔던 부분, 그래서 인터로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강하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율이 6.52%로 이대로 쭉 사면 또 대박주로서 또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TLI입니다. TLI 과거에 제가 이거를 주주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 당시에 주주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주가가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예, 되고 있는데 주가가 올려준 건지 올라간 건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올라가서 그냥 팔고 나왔습니다. 주주운동을 전개를 하진 않고.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 종목이 굉장히 마이크로 LED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적자를 내고 있고 자산가치 대비해서 이제 고평가 상태가 되긴 했는데, 이 지분율이 보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12.31%밖에 안 됩니다. 뭐 나름의 어떤 방비책은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뭐 정도 경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최대 주주 지분율이 전체 지분율의 12.1%밖에 안 된다. 12.31%밖에 안 된다. 이건 회사의 어떤 이해관계하고 개인의 이해관계하고 많이 달라진다. 자기 연봉 많이 받아가면 회사의 타격이니까 안 해!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연봉 받아가서 타격 받는다 해도 난 뭐 지분 10분의 1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라고 보는 거. 예, 그런 관점에서 뭐 좀 부정적일 수 있고 또 부정적이면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대주주 지분율이 뭐 비정상적으로 낮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 단기 관점인데, 뭐 이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됐을 때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자리, 13,000원대 후반 이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13,000원대 후반의 중간 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요 꼴도 보기 싫은 이온 컴포텍을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단타로 대응을 해서 손실을 만회를 하느냐, 요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실행에 옮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드는 기분이 그렇다는 건데, 일단 그래도 내일 단기 반등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려아연. 예, 고려아연이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실렸고 1월 초에 거래량하고 또 쌍을 이루는 그런 거래량이고, 변곡점이 이 거래량 작았을 때 나왔고, 예, 그래서 추세적인 어떤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고려아연이 가상화폐가 무너질수록 고려아연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 왜냐하면 가상화폐가 금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그 가상화폐 상승의 근거가 되고 있으니까, 그건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부분이 인식이 될수록 금, 은에 대한 또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과 은 관련해서 고려아연만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 없으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뭐 고려아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종목들, 예, 알테오젠, 백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산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백산부터 보면, 백산은 고점에서 주가가 좀 꺾였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어느 정도 털고 나간 게 확인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21선이 방향을 젖혔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21선 얻어맞고 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흐름만 보면 부정적이다. 그럼 변동성 하단까지 조정이 열려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 보더라도 뭐 4,000원짜리가 12,000원 가까이 갔는데 조정을 안 받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 예,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백산이 가치 대비해서 뭐 저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냐라고 봤을 때, 뭐 현재 주가로 보면 가치 대비해서 저렴한 것도 아니고, 뭐 최대주 지분율만 높고, 뭐 이것저것 따져봐도 매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거기다 가격까지 비싸졌고. 예,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최근에 주가가 올랐으니까 좋을 거고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고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테오젠. 예, 주가는 계속 부진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게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이니까. 작년에 뭐 주가가 10,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15만 15배가 올랐습니다. 15%고 조정받는 거? 뭐 지극히 자연스럽고,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뭐 3조 4,921억이고 순자산 가치가 1,395억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가치로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럼 기술적으로만 따져보자. 이미 실컷 오르고 주요 자리들 다 이탈했는데 무슨 뭐 기대할 부분이 있겠냐. 예,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요 종목은 제가 요때 정리하고 나니까 올라갔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잡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린 길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변수 없이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 보면 어쨌든 독점이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가치 대비해서 좀 고평가돼 있다. 객관적인 가치 대비해서는. 예, 요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뭐 부정적이고, KMH 하이텍 뭐 주가 대비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예, 그리고 반도체 재료 사업하고 SSD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연구개발 쪽에 자금을 어느 정도 투입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저평가를 해소했고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근데 과거에 시세 낸 거 보면 아직까지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료는 특별히 튈 건 없는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익을 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필요성에 의해서 이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고, 그게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상승에 대한 반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좋아진다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다만 뭐 매집형이 있고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시가총액이 아직도 뭐 900억대밖에 안 되니까 추세 이어가는 쪽에, 예, 그런 흐름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LS전선 아시아, 굉장히 특이한 회사인데, 그 외국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지주회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이제 자회사들한테 배당이 들어오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운영이 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는 뭐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가치 대비해서는 조금 저렴하긴 한데 말도 안 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LS전선 아시아는 뭐 당장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런 매집형의 패턴이 나왔고 3개월 지나도 반응이 없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길게 끌고 반응이 올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여건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스웰. 예, 로스웰은 뭐 역시 그 LS전선 아시아처럼 지수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예, 지수회사고 그 홍콩법에 의해서 지주회사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자회사들이 중국 관련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뭐 중국과 관련된 거 다 사기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482억밖에 안 되는데 연결 기준으로 2,418억 원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다. 당장은 나빠졌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괜찮다. 이 수치로만 보면 이 로스웰은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은 이거보다 10배 좋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신뢰라는 게 없고 그 대부분 다 뻥튀기 된 거라서 실제 뭐 깡통밖에 없는데 저렇게 포장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셀이 뭐 지표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중국하고 엮여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대응하지 않는 걸로. 주가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쳐가지고 바닥인데 이거 올려도 문제가 안 올려도 문제인데 어쨌든 집이 아니야. 이 기업을 갖고 있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대부분 자회사들이 중국 회사고 그게 그 어떤 기업으로서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그래서 로셀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낮은 종목 중에서 대박적 요건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국하고 엮였으니까 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삼성그룹 그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상속 관련해서 잠깐 다루면 일단 홍라희 그 관장은 상속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분의 3 이 홍라희 여사 몫이고 9분의 2 이게 이제 자녀들 몫입니다. 근데 이걸 포기를 했으니까 이게 이재용 부회장한테 다 갈 거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9분의 5 9분의 2 이부진 9분의 2 이사용 9분의 2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비율대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지분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보면 이건희 회장이 4.18%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9분의 2니까 대략 1%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를 과연 나중에 팔 것이냐 지금 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제가 그 입장이면 저는 바로 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화가 되니까.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진할 수 있고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더 부진할 수 있고 가족들 중에서 그 이부진 사장하고 이서연 사장은 지분을 팔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게 수급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나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공매도 관련주 셀트리온 급락 패턴으로 가기 위한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쁜 상태고 추가로 하락할 만한 여력이 열린 상태. 그리고 셀트리온 3사 합치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에 반해서 이 기업의 운영이란 것은 굉장히 방만하고 또 확인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더라. 근데 그게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공매도 재개되면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충격을 줄 것인데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공매도 관련해서는 뭐 자비 없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셀트리온 3사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셀트리온 다음으로 공매도가 많은 HLB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좋지 않을 수 있고 뭐 특히 뭐 HLB라든지 셀트리온 삼형제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했을 때 그게 한편으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
시장 점검도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오늘 하루는 이렇게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